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심 지역인 한반도는 그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북한 동맹 강화라고 하는 그런 갈등 마찰이 부조화되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런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19일부터 나흘간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존중, 호에 입각한 협력 관계를 건설해 나가기로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 육자회담 촉진에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우리 관심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관계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중 관계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또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 현 정세 및 남북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등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 부시 행정부의 제국 욕망이 국력의 약화와 세계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쟁의 장기화, 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지금 우리 세대의 스푸트니크 시대의 순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연설을 하면서 미국 국민의 이 분발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연구, 교육, 투자 강화를 통한 국가 재건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에 중국의 도움이 또한 절실한 그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실업률 9.5%, 재정적자 1조 2,900억 불, 그리고 대중무역적자가 2,750억 불, 2010년도 기준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정상회담 때 미국에 간 후진타오가 미국에 450억 불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쇠락 추세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10년 내지 15년 내에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수교 32년 만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인구 13억 7천만, 경우에 따라서는 14억 그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외환 보유액, 교역 총액 각 3조 달러, 미국 국채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민족적 자긍심, 자신감, 응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내적으로 중화, 부흥, 강한 성당 등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부 공격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속 성장 동력을 기존에 수출해서
내수 중심으로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 성장 여부는 외부 안정과 함께 내부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모험주의는 중국의 세계 전략과 책임 대북 지향의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내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민주화 문제, 인권의 문제, 소수민족 문제, 양극화 문제, 인플레 문제 등이 그 아주 상존하고 있습니다. 체제 정체성의 위기에서 중화 민족주의와 공자 사상을 대안으로 지금 내세우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전망을 간략히 다듬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호 대화 협력 구도 속에서 대립, 경쟁, 견제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국의 국력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서 미국의 경계,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가 되겠죠. 미국의 현재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중국의 그 전진이 어떤 양상과 속도로 진행할 것인가. 그러나 미국은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권력 구조 면에서는 당분간 중국보다는 훨씬 우위를 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과학기술, 창의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제에 있어서 주요 결정자 지위를 한동안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미국을 관리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실력을 키우고 우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명적 대안으로 공자 사상과 베이징 컨센서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겠지만 500여 년간 미국, 유럽이 지배해온 서양 문화, 뭐랄까, 담론, 이런 삶의 양식에서 미국을 쉽게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할까요? 근현대사에서 한반도는 국제질서 변동의 시발점이자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미중전쟁, 6.25 때 미국과 중국이 전쟁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미중전쟁 시발의 장은 모두 한반도였습니다. 근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경우 또한 남북한 문제는 곧바로 미중 간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기도 하는 점을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미중 간의 그 세력 전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 접근 시에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으로의 흡인을 또한 경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북한이 핵 무력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이 북한의 선전변명, 중국의 입지 강화에 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3대 기조겠죠.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영향력 유지 확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안정 그리고 군사적 무력 충돌을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북핵 문제의 그 적절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대해서는 내정 불간섭을 이유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미중 관계가 우호협력적일 때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됐습니다. 향후 남북 대화, 관계 개선, 북미 대화, 6자 회담, 비핵화 모색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도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수조의 라는 말과 또광 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추고 칼날을 감추고 이 힘을 키우자 하는 그러한 그 중국의 외교에서 요수조의 할 말은 해보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 외교 정책도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 또는 미중 세력 전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국 내 일부 강경파는 짜지 허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충돌 시 그 장은 여전히 한반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관계의 현주소. 그동안 한중관계 발전의 동인이라고 할까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보완성이 있었습니다. 중국 부상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갈등 요인을 미봉한 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괄호 안에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관계가 시작된 출발점은 우리도 필요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덩쇼핑이 말하기를 한국과 수교하는 것은 중국에게 이익만이 있으면 있었지 손해가 없다 하는 덩쇼핑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양국의 비밀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빈번히 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실적이라고 할까, 많은 그런 교류가 있어왔고 협력이 있어왔던 것이 이 사실입니다. 한중관계 현주소. 국내에서 한중관계 현황에 대한 평가가 혼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함께 있습니다. 한중관계 발전 동인이 그만큼 약화됐다고 할까요? 양국 경제의 경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비대칭성 및 미중 간 영내 경쟁이 또 심화됐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와
정책의 충돌이 또 있게 됐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공감대라고 할까 신뢰관계가 부족합니다. 양국 국민 간 인식 격차가 확대됐고 정서적 갈등도 또 커졌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는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상호 불신과 착시 그리고 왜곡과 오해가 증폭되면서 악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 내 반한 여론이 아주 증대했던 그런 한 해